여러분들 잘들 계십니까? 오늘은 그 유명한 이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. 우리들이 잘 알고 들은 바대로 길상사는 이 길상화라고 하는 술집을 하던 이 보살님이 기증을 해서 그의 불명을 따서 길상사라고 했지요. 대충 아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좀 더 자상하게 그 내력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이 길상사 원 건물은 이 일제 때에 이 아주 고급 요정을 하던 곳으로 그 이후에 70년 1970, 80년대에 서울에 있는 3대 고급 요정 중 하나인 대원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류 정치꾼들이 드나들었던 아주 호화스러웠던 술집이었습니다. 그 술집이 생기게 된 배경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에 김영한이라고 하는 남자 이름을 가진 여성이 있었는데요. 아주 미모도 출중하고 한시도 잘하고 글씨도 그림도 잘 그리는 그런 천재적인 소녀가 있었어요. 집안도 살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5살에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우물에 빠져서 사망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애틋한 마음을 접고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는데 도와주던 사람이 사고가 나서 지속을 못하고 돌아옵니다. 돌아와서 살다가 그 술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술집은 안 하고 아마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함흥에 있는 영생여고라고 하는 유명한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영어 교사를 하던 그 백석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었어요. 그분 역시 아주 일본 유학도 갔다 오고 당시 엘리트 교사로서 그 아주 인품도 출중하고 해가지고 문 여성들이 그이만 쳐다보면은 길을 멈추고 넋을 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어느 모임에서 이 김영한이라고 하는 여성과 백석이 만났는데 미남 미녀에다가 일본에 유학을 갈 정도의 수준이 되었으니까 정말로 첫눈에
서로가 너무 좋아하게 되었답니다. 그래가지고 이 백석이 금방 자기 곁에 앉혀서 이 손을 잡으면서 우리가 눈 감기 전에는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자, 그럴 정도였대요.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3개월간 동거를 했답니다. 그러니까 백석의 부모가 들으니까 이거 기가 찰 노릇이 있죠. 아마 그때 술집을 참 좀 다녔는갑다. 어때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유명한 학교에 교사를 하면서 그래 그런 술집에 다니는 사람하고 동거를 하다니, 이래서 마음을 되돌리려고 좋은 혼처를 찾아가지고 결혼을 시키게 되었는데, 첫날 밤에 백석이 도망을 가서 그 영한이라고 하는 여자와 같이 삽니다. 그러면서 이름을 애명으로 자야라고 지었어. 자야. 뭐 숙자야, 미자야, 그 자야가 아니고 아들이라고 하는 자, 그거는 자정할 때 12시를 자시락 하잖아요. 야, 밤야자. 그러니까 자야는 밤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 속에 묘한 어떤 여운이 있지요. 밤중 여성이다. 그래서 자야 자야 이렇게 하면서 지냈는데, 도저히 부모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좀 도망다니다시피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이 백석이 우리 대만으로 도망을 가자. 그러니까 그 자야는 내가 이 비천한 몸으로 괜히 당신 따라다니면은 앞날이 막히니까 나는 안 가겠다. 그러니까 그 백석은 자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대만에 가면은 따라오겠거니 하고 혼자 갑니다. 그런데 자야는 오지 않고 홀로 지내는 날이 많아지니까 이 백석이 거기에서 그 유명한 이 시를 짓습니다. 그 시의 제목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찾아간다, 뭐 이런 시랍니다. 보니까 참 생각이 나서 소주 한잔 하고 그저 이 생각나는 대로 쓴 아주 소박한 시라요. 내용은 이렇습니다. 가난한 내가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눈이 푹푹 내린다. 나타샤를 사랑하고 눈은 푹푹 내리고 난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. 소주를 마시다 생각한다.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. 출출이 흐르는 깊은 산골로 가서 살자.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면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. 언제 벌써 내 속에 조곤이 와 이야기한다.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.
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.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 것이다. 함흥에는 지금도 영생여고가 자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. 함경북도 함흥에 가서 함흥냉면과 가자미 식혜도 맛보고 싶은데 가자미 식혜가 없으면 꽝 대신 달기라고 명태 식혜라도 먹어보고 싶다. 이것이 백석이 자야를 생각하면서 써서 보낸 시입니다. 그래서 이 해방이 되어가지고 백석이 다시 함흥으로 와서 그 그리던 자야를 찾으니 자야는 이미 서울로 내려오고 없었어요. 그러다가 6.25가 발발해서 38선이 그어지면서 영원히 그 두 사람은 만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. 그래서 그 자야는 이 서울로 와서 이 술집을 차려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워낙 출중하고 그 미모의 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이렇게 해서 또 그 일본과 무역을 하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재력도 생기고 해서 대원각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 역시 일찍이 사별을 해서 혼자서 대원각을 운영을 해왔답니다. 그래서 그는 아주 독실한 불자로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인생의 해안도 느끼고 무상도 참 그 남자 두 사람이 다 그런 변을 당하고 좋아하던 백석은 만나지도 못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사랑과 미움, 원망의 본질이 무엇인지 절실하게 느끼고 또 자신이 아무리 이 시설을 하고 풍류를 즐기는 고위직 기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름이 좋지는 않잖아요. 그로 인해서 모은 재산을 어떻게 해양을 할까 고민하다가 나이가 들어오면서 우리 불가에 헌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나서 어떤 스님이 제일 좋을까 생각 끝에 법정 스님께 이 건물과 자산을 모두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당시에 미국에 있던 법정 스님을 찾아가서 그 뜻을 전하니까 법정 스님은 나는 그런 고급 건물이나 돈 많은 거 싫다 안 받아줘가지고 10년을 졸라서 결국은 송광사 서울 포교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헌납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 술을 팔고 참 웃음을 짓고 정치 모사를 하던 그
대원각이라고 하는 요정이 길상사라고 하는 사찰로 거듭나게 되었죠. 그래서 그 자야라고 하는 분이 불명이 길상화였대요. 그래서 그이가 폐암에 걸려서 1996년인가 9년인가 96년입니다. 백석은 3년 후인 1999년에 별세를 했고 이 자야 길상화는 3년 앞당겨 96년도에 입적을 하게 됩니다. 그 전날에 목욕제결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자기가 평생 갖고 왔던 그 대원각이 길상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해진 그곳에서 조용하게 이 시상을 하직했다고 합니다.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 그 자야라고 하는 분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풍상을 겪으면서 때로는 웃음도 술도 팔면서 모아진 그 당시의 1000억 원 가량의 건물을 부처님께 바쳐야 되겠다고 낸 생각을 의임잡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. 어쩌면은 부정하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비천한 그런 이름으로 뒤에서 비웃음을 받아가면서 모았던 재산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허물된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람되게 쓸 수 있을까? 그 속에는 그 억눌린 마음이나 불편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마음에 대해서 좀 더 밝음으로 보람으로 보답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그 속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. 그러나 그 전 재산을 송광사라고 하는 이 사찰에 온전히 기증을 하고 난 후에 일반 기자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돼서 이 거금의 자산을 그 사찰에 기증할 수 있느냐, 혹시 마음속으로 아깝지 않느냐, 그렇게 물었을 때 이 길상화는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. 1000억 아니라 수천억이라도 나의 생각엔 백석이 보낸 한 주로 희만큼도 못 된다. 그러니 백석과 자야의 그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지, 만일에 자기들 처음 만났을 때 약속처럼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았더라면 그런 애잔한 마음이 남아서 지금까지 아름다운 얘기로 이렇게 해자될 수 있을지,
참으로 묘한 인간의 감정이며 인연의 도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.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로 승화되어서 두고두고 길상화의 얘기가 이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미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 만났던 그 욕구의 마음을 도리어 자제를 하고 충족시키지 못했던 그 여운이 남아서 대원각이라고 하는 숙집이 길상사라고 하는 자비도량으로 승화되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안녕히들 계십시오.